지난 수요일 미래부와 경찰청이 함께 과학 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공모전의 주요 내용과 치안 분야의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사이언스투데이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과학 치안, 과학기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이제 과학 기술을 치안에 접목 활용해서 한 단계 좀 끌어올리겠다 뭐 그런 거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과학 기술이 20년, 30년 전만 해도 뭐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신제품, 신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주였죠. 그만큼 그때는 우리가 산업 경쟁력 제고가 국가적인 당면 과제였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거의 모든 분야가 이제 과학 기술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과학기술 중심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 안보라든가 무슨 뭐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과학기술이 필요하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후발국일 때는 이 앞에를 열심히 쫓아가면 됐는데 이제는 쫓아갈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갈 길을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과학기술이 꼭 국가 외교 안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건 물론이고 또 뭐 심지어는 뭐 문화 예술 체육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이런 모든 분야에 이제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안 분야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치안 분야에도 이제 과학기술 ICT를 적극 활용함으로 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과학 치안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7월 초에 그 미래부하고 경찰청이 그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양 부처가 치안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토대를 마련함으로 해서 국내 치안 시스템을 고도화하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내로 확산하고 글로벌 과학 치안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마 두 부처가 앞으로 협력이 본격화되면은 이를 토대로 해서 과학 치안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 치안이라 우리나라 과학 기술이 정말 어디에도 안 들어간 곳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없이는 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치안이요. 그래도 많이 발전을 우리나라에서 해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분야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정말 이제 선진국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안 분야도 사실은 많이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진국에 비교해 볼 때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국내에서 이제 다른 분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국방이라든가 뭐 재난재해라든가 환경 이런 분야는 이제 과학기술 R&D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요. 치안 분야는 여전히 R&D가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범죄 수사 예방 안전관리 이런 모든 분야가 주로 인력 투입 중심으로 과학화되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범죄는 굉장히 그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영역이 사이버의 세계로 넓혀지고 있고 지구촌 시대가 되니까 이제 또 국제화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과학 치안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시급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과학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경찰청이 주로 중점적으로 지금 구사하고 있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첨단 과학 기술, 과학 수사 기법, 기술을 개발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DNA라든가 지문, 또 족 흔적, 또 음성이라든가 얼굴, 이 각종 DNA 정보를 토대로 해서 소위 말해서 그 포렌식 사이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과학 증거의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생물학, 화학적 분석을 통한 외형, 습성, 행동, 출신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몽타주 획득이라든가 또는 그 약물, 동물 중독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지문 족 흔적 채취용 법 광원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 기술 고도화라든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들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과학 수사 기법을 한층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재미난 예를 하나 소개드리면은요. 네. 이 홍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홍채를 분석해 보면은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병력이 있는지, 지금 현재 어디가 취약한지, 앞으로 어떤 병을 앓을 것인지. 홍채만으로요? 홍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이 있는가 하면은 홍채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그 한국의 벤처기업이 그 홍채 분석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네. 미국 법무부하고 교도소를 다니면서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그 탐지하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죠. 아울러 최근에 이제 또 증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아닙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고 또 신속한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요새 이제 교통 체증 문제가 경제 손실에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통 정보를 통해서 이제 정체라든가 사고 이런 교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제 날로 요새 증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범죄잖아요. 네네. 그 사이버 범죄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차세대 보안 리더라든가 이런 거 정보 보호 인재 양성 이런 쪽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개발된 선진 치안 시스템을 국내에도 쓰지만은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전수함으로 해서 또 치안 분야에서도 한류를 이루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안 분야의 한류라. 네. 그럼 앞으로 이 과학 치안 공모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치안 과학은 일반적인 기초 연구나 이런 거하고 달리요. 사실은 그 실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 연구는 미래랑 그 비해서 이 치안 과학은 바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장의 필요를 잘 반영해야 됩니다. 현장의 니드를 잘 반영해야 되고 이게 정말 개발하면 실현 가능한지 네. 이런 것들을 중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과학 치안 공모전도 실생활의 치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이 이제 8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크게 아마 과학 수사, 사이버 안전, 범죄 예방, 교통 안전 등 경찰 활동 전 분야 어떤 내용이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지금 분류해서 추진하는데요. 일반부가 있고 또 청소년부가 있고 경찰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부나 청소년부는 홍릉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융합연구정책센터에 접수하면 되고요. 네네. 또 경찰관부는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이 된 과제는 이제 엄정한 심사를 걸쳐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포상도 하고요. 실제로 치안 정책 수립이라든가 앞으로 치안 관련 연구 개발 사업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좀 뭐 치안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거나 뭐 불편한 점이 있었던 분들은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네. 또 이 미래부하고 경찰청에서 반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네. 치안 한 가지만 다룬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룰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과학 치안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치안과학 쪽은 그냥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이디어를 발굴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경찰관들이 또 느끼는 것도 있죠. 그것들을 이제 발굴된 이슈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느냐,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그 해결책을 찾음으로 해서 우리나라 치안과학 수준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이 치안 분야 쪽도 우리가 미처 개발하지 못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개발을 해서 네네. 국내 수요는 물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과학기술계 현안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말해서 R&D 관리기관 난림 문제가 있습니다. 네. 모든 분야의 R&D 관리기관이 있는데 이 치안 분야도 가능하면은 기존에 있는 연구 인력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조직하고 연계 활용함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과학기술 ICT가 우리나라의 치안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